자, 하나 서울부터 보면 네. 자, 리치고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요즘같이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분석하기 좋은 시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예전에는 일일이 그렇죠. 다 엑셀 파일로 해서 했어야 네. 되는데 자, 그래서 분석에 들어와서 시도별 동향을 먼저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서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이 다 같이 떨어지거나 다 같이 하락하지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서울은 떨어지는데 동대문구만 올라 이런 건 없어요.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엔 같은 사이클이에요. 네. 그래서 시도별 동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도별 동향을 보면 서울을 보시면 여전히 이제 떨어지고 있고 네. 투자 점수도 높지 않아요. 자, 일단 소득 대비 집값을 볼 때 한 15년 정도로 보면 네. 얼추 비슷해요. 그냥 뭐 산이네요, 산. 네. 에베레스트 요때 진짜 산이네. 너무 높았다가 빠진 거지. 네. 이게 평균까지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럼 평균선이 어디냐? 요 선이잖아요. 17.8이니까. 네. 이게 18년이에요. 2018년. 이게 18년, 19년도 서울 거의 막차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이네요. 네. 그래서 내가 찍고 뭐 신이 아니라서 못 맞춘다 하더라도 최소한 요 정도 수준 있죠. 요 선. 네네. 이게 PIR 지수로는 한 16.3 정도, 한 16 정도. 네. 요 정도 선까지는 와오면 내가 완전 바닥 이 수준, 2013년 바닥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13, 14 바닥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평균 이하, 최소한 평균 이하는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돈이 귀한 시대인데 그 시대에 봐도 좀 무방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 봤을 때 여전히 서울은 고평가다.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기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자,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보고 하니까 속상합니다,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여전히 고평가죠. 그다음에 전세가 대비 집값을 보면 여기 이야기를 해줘요. 전세 대비 저평가. 여전히 고평가죠. 네.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좀 리치고도 보면 좋지만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이 데이터들이, 사이트들이 각자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종합적으로 봐요. 네, 세 개를 다 같이 보면 좋군요. 네. 근데 저는 전세 가율을 일단 중요하게 봐요. 네. 근데 전세 가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요때 이제 전세에 대한 대출이 나오면서 요때 전세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보면 여전히 낮아요, 전세 가율이. 여전히 낮아요. 너무 차이 나는데요? 네. 여전히 낮죠. 네. 그래서 뭐 딱 봐도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 36%니까 저평가가 마이너스니까 고평가라는 거고 네. 그러면 소득 대비 집값도 고평가고 전세가 대비 매매가도 고평가다. 여전히 고평가라는 소리가 나오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주택 구매력 지수에서 네. 중위가격 소득 플러스 그 다음에 대출 이자 내 돈과 내 소득과 대출금을 포함해서 집을 사기에 얼마나 매력 있는지인데 금리가 올라버리고 집값도 비싸니까 두 개 다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어요. 대부분 대출을 껴서 집을 사니까 오히려 이게 좀 더 신빙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대출 안 하는데 전세를 끼는데 하지만 전세자는 또 대출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대출이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봤을 때도 여전히 좀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볼까요? 네. 부산을 봐도 이제부터 속도를 좀 올릴게요. 네. 부산도 보면 투자 점수 이제 보통이지 좋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평균까지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전세 대비 저평가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고평가고 소득 대비 집값 15년치를 봐도 여전히 비싼 구간. 네. 그다음에 전세가율 여전히 안 좋음. 그다음 뭐 미분양, 새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 아까 서울은 제가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4월달 들어서 미분양이 굉장히 늘었어요. 서울은 미분양이 정말 잘 안 느는 도시거든요. 그렇죠. 경기도에서부터 미분양이 올라오지 네. 외곽지에서부터 중심지로 들어오는 데인데 서울이 미분양이 꽤 늘었어요. 부산은 미분양은 조금 양호한 편이에요. 네. 근데 여전히 비싸다. 고평가다. 그다음 대구를 볼까요? 네. 자, 대구를 보면 대구도 투자 점수 왔지만 아직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전세 대비 저평가도 아직 안 좋아요. 그다음 소득 대비 집값도 아직 이거 이제 평균보다 더 내려왔네. 15년을 보면 아니에요.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되겠다.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대구가 요 구간 때 많이 요 때부터 많이 올랐던 거고 지금 15년을 보면 아직까지 조금 남았어요. 일단은 PR 지수로 인해서 우리가 고평가 지수 8% 가격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다음 이제 인천 볼까요? 네. 인천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을 본다면 인천도 이제 한 15년 보면 이제 얼추 평균에 다 와가지고 7.5 대비 8.1이고 그러면 여기서 자 서울은 33% 고평가, 부산은 22% 고평가, 대구는 8%, 인천도 8%인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뭐가 있냐면 평균값 보시면 부산 대비 서울이 한 2.5배에서 3배 조금 안 되게 비싸죠. 예, 3배가 좀 안 되네요. 예. 네. 그 다음 우리가 세 개 도시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부산, 대구, 인천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집값이 비싼 동네는 오히려 인천입니다. 우리는 부산이 더 비쌀 것 같지만
대구와 부산 중에는 어디가 비싸야 돼 하면 그래도 부산이 조금 더 위 아니야? 뭐 대구 맞죠? 사람은 또 대구 아니야? 뭐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부산과 대구를 보면 부산이에요. 뭐 해운대구와 수성구는 또 따로 보면 되겠지만 근데 인천과 또 부산 이렇게 보면 인천이 좀 더 비싸요. 도시 자체는 부산의 인구가 더 많지만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광주, 대전, 울산을 이제 작은 광역시로 해서 또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광주가 그렇게 소득이 높은 도시는 아닙니다. 소득 대비 집값도 높은 도시는 아니고 오히려 대전이 높고요. 그런데 광주가 오히려 지금 현재 값을 보면 대전보다 광주가 싸잖아요. 현재 값을 보면 7.4 대비 6.2니까. 그런데 광주는 평균이 4.8인 도시고 대전은 평균이 6.2인 도시예요. 그래서 고평가를 보자면 오히려 이제 대전이 많이 빠지면서 광주가 더 고평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매력 있는 거는 울산이 이제 점점 매력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울산에 뭐 요새 반도체 경기는 좀 떨어지는데 자동차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동차 하면 우리 현대, 기아, 또 현대 기아 하면 또 울산, 약간 이렇게 좀 가는데 울산에 좀 호재가 약간은 들어오고 있어요.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집값 자체도 굉장히 이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이제 고평가 지수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면 세종시는 여전히 비싼 편인데 근데 세종시는 사실 이것만 보고는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비싸다 싸다 하기는 어렵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유의미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전세가가 좀 받쳐준다면 세종은 좀 반등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세종은 이제 좀 의미 있는 분양 아파트는 많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2생활과 3생활권을 선호하는데. 근데 약간 거래량은 세종시가 평균 대비 제일 많이 높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던지 전세가가 조금 받쳐준다든지 이러면 이제 세종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다음에 지방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좀 저평가돼 있는 곳이 경남이네요. 그다음 경북, 그다음에 이제 충남, 중부 이렇게가 조금 괜찮은데 경남은 사실은 마이너스 구간이면서도 입주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남을 지방 중에서는 경남을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 보면 정말 똑똑하지 않아요? 저도 관심 많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런 거 딱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구나. 이게 여럿이 모이면 한 명한테 어디에 요새 관심 있어요 하면 틀린데 이거를 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똑똑하다. 근데 경남이 현재 그다음 경북이잖아요. 근데 경북은 물량이 많아. 그리고 입주가 많다. 대구도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두고 보는 거예요. 가격적 매력은 경남, 경북이 매력인데 경북은 물량이 많고 대구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 두고 보는 거고 경남은 사실 물량이 많지 않아요. 부산도 이제 폭탄 물량은 조금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남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뭔가가 풀어주거나 하면 시장 여건이 바뀌면 경남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한눈에 보이죠.